잠시만 밖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특보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일부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전 인천을 비롯해 일부 경기 지역으로 또 한 번 더 확대 발효될 전망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38도가 예상돼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전주와 광주 38도, 대전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6도, 강릉은 31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에도 서울이 30도 가까이 육박하며 어느덧 서울은 열대야가 2주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호남과 충남 서해안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서쪽 수도권은 퇴근길 무렵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제주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거리는 한산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보니 시장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른 가야지. 더 사고 싶어도 더워서 못 사. 도로다니지는 게 너무 더워갖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장의 기온은 지금 38도가 넘었습니다. 지붕이 없어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건데요. 불을 사용하는 가게 앞은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욱더 뜨겁습니다. 상인들은 한숨이 늘었습니다. 생선이 선풍기를 틀면 말라서 그냥 얼음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에 못 써도 한 30%, 20%, 30%는 쓰니까 이민들은 이제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 배송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온라인 배송을 좀 더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하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더우니까 이동할 때도 좀 상할 수도 있어서. 젊은이들로 늘 북적이는 신촌의 대학가. 내리쬐는 뙤약볕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장은 텅 비었는데 에어컨은 끌 수도 없습니다. 에어컨 지금 저희 가게 3개에다가 선풍기 6대를 돌리고 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전기비 부담하고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하고 하면 너무 이중고예요, 그게. 전문가들은 재난 수준에 이른 폭염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카드 납부를 좀 허용해 준다던가 일부 세금 환급해 준다던가 전기 요금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뚝 끊어진 손님의 치솟는 냉방비 걱정까지 겹친 상인들의 시름은 한동안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 복도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1평 남짓한 쪽방에선 선풍기로 열을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밤에 잠은 못 자. 그러니 얼마나 죽겠어. 기운은 없지. 쪽방촌 입구엔 이렇게 공용 에어컨 한 대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복도 반대편까지는 바람이 닿지 않아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놔도 방 안 온도는 33도를 넘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쪽방 상담소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하루 3번 건강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혈압 괜찮으세요? 네, 날씨 더우니까 물 좀 잘 챙겨 드세요. 네. 쪽방촌 주민 대부분은 독거노인으로 온열 질환에 걸려도 연락할 가족이 없는 만큼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없어요. 저 혼자인 거죠. 근데 이게 혼자 있으니까 아픈 것도 기지만 또 누구한테 부르를 해도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을 못 해요. 하지만 170여 가구를 담당하는 복지사는 8명, 간호사는 1명뿐입니다. 뭐가 부족하다 하면 다 해주고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쉼터도 맨날 01도 없이 나와서 해줘요. 폭염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련한 이른바 응급잠자리입니다. 2층 침대 곳곳에 세탁한 옷가지와 양말을 널고 열대야를 피해 잠을 청합니다. 아니면 덥지. 엄청 덥지. 결핵에 걸리지 않는 노숙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밤에도 여기서 주무셔?
뭐 필요하신 건 따로 없으시고? 정작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알코올 의존성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정신질환까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도록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폭염이 불평등한 재난이 되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오게 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소방관들이 소방차에 올라타 출동합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헤치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물을 대지 못해 말라붙은 논입니다. 익숙한 솜씨로 소방호스를 끌어오고 시원한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비상급수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큰절도 잘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급증하는 벌집 제거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살충제와 장비로 벌을 치워냅니다. 잠시 뒤 배구공 반만한 쌍살벌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호복을 벗자 목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우도도 흠뻑 젖었습니다.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으로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덥습니다. 직접 보호복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보호복을 입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온몸에 더운 공기와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도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화염과 맞서야 합니다. 여름철 누구보다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나 이런 게 아예 안 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내 몸 안에서 계속 열이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전남 광주 진도에서 한낮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이 온열질환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은 폭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장 대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제주도에서 약 1,800km 떨어진 일본 남부 먼바다에 있어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습니다. 중심에선 초속 43m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 최고 단계인 5단계에서 지금은 3단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태풍이 중국으로 갈지 서해안으로 북상할지 나라마다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나흘 동안 오키나와를 향해 서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태풍이 아주 느린 속도로 오는 9일쯤 중국 남동부 해상에 접근할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측도 거의 같은데 아주 조금 더 우리나라에 가깝게 이동할 걸로 봅니다. 반면 일본은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난 뒤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방향을 틀 거란 예측을 오늘 내놨습니다. 한미일은 이렇게 닷새까지만 예보를 하고 그 뒤로는 다른 나라들이 공개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예측만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확도 1위로 평가받는 유럽 ECMWF의 예측 모델은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면서 소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폭염의 주 원인은 우리나라 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이 이어집니다. 미국 슈퍼컴퓨터는 태풍이 산둥반도 부근에 상륙할 걸로, 구글 AI와 독일 모델은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상으로 올라올 걸로 각각 예측하는데 이 경우엔 우리나라에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태풍 돌핀의 경로는 이번 주 후반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